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 선솜입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다시금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 또다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시장을 읽는 눈, 오늘도 블록체인 인사이트를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라인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에서는 코인 시장 최전방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를 살펴보고 보다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람 팀장의 쟁글 파일인데요. 국내외 다양한 최신 크립토 정보를 신뢰도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또 전해드립니다. 크로스앵글 김예람 팀장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순서는 프론티어 인터뷰입니다. 크립토 워리어즈의 서재민 CEO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낸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죠.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 디핀의 정윤성 이사, 파이엑스고 김기성 매니저, 이 세 분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블록체인 업계 역시나 뜨거웠는데요. 어떠한 안건들이 올라왔는지 궁금하시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글로벌 경제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에 한동안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산업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암호화폐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관리 종사자들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라인 거래소 비트박스가 리플을 상폐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결과 당사 서비스의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공식 플랫폼 쟁글에 따르면 클레이튼이 네트워크 신선도에서 이더리움보다 2.7배나 높았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나 흥미로운 안건들이 공개됐는데요. 세 분께서는 어떤 이슈를 중점적으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박승호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어떤 이슈 가장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저는 우선은 리플이 상폐된 내용에 대해서는 재밌게 봤고요. 네. 지금 많은 거래소에서 코인들을 지금 상장 폐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리플이 상폐된 거는 굉장히 거래량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은 거래소에서 이 본인들의 거래소의 성격과 좀 부적격하다고 해서 상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는 거래소가 조금 더 자신들의 색깔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을 잘 맞춰가는 부분이 시작된 것 같아서 여기에서 흥미롭게 좀 바라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간만에 비트코인이 좀 상승하는 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란 간의 김장관 고조에 따른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도 지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좀 상승 기류가 좀 꺾였는데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 상승할지 아니면은 하락을 할지 어떤 방향을 가질지도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였던 리플의 상폐 이슈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해주셨고요. 이어서 정윤성 이사님께서는 그럼 어떤 이슈 중점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요즘 아무래도 이란과 이제 미국과의 어떤 갈등 그 이후에 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다들 느껴지셨을 거예요. 네. 그 비트코인이 과연 오를 것인가? 또 요즘 그렇다 할 이슈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이번에 갈등으로 사실은 오를 거다, 갈등이 더 악화되자, 그렇게 또 바라기도 좀 어렵지만 아무래도 안전자산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이번에 움직이는 거 굉장히 좀 중요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카카오표 블록체인인 클레이튼이 표현이 좀 재밌게 썼더라고요. 네트워크 신선도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최근 들어서 신규로 이 메인넷의 지갑이 많이 생성이 됐냐라는 부분인데 어찌 보면 어떤 메인넷 결국에는 이게 어떤 한 가지의 플랫폼인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플랫폼을 쓰지만 이용자가 없으면 사실은 그 플랫폼이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신규 유입에 대한 부분이 특히나 블록체인 쪽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클레이튼이 이더리움의 2.7배 정도가 된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지난 24시간 동안의 활성 지갑 내 신규 지갑의 비중이 한 55.19%로 나타나서 이더리움의 활성 지갑 주소인 19.9%보다도 훨씬 더 높다라고 좀 봤고요. 우선은 최근 들어서 이제 뎁 활성화라든지 생태계 활성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결국에는 이용자가 많아야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니즈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의 신선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떤 메인넷의 평가 지표로 쓰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갈등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한 이슈 역시 꼽아주셨고요. 또 클레이튼에 관련된 이슈도 꼽아주셨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김기석 매니저님께서는 어떤 이슈 중요하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박성호 대표님이랑 약간 좀 개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 간의 어떤 갈등 그리고 이제 리플 상장 폐지인데 리플 상장 폐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왜냐하면 이제 라인 거래소가 어떤 거래소인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그 비트박스라는 거래소가 국내에서 재작년에 이제 런칭이 된 이래로 이제 라인의 거래소다. 그래서 이제 그 라인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자체 거래소 코인도 이제 발행을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리플과 라인 그 자체 코인과의 어떤 그 사용성 유사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경쟁 상대인 리플을 이제 상장 폐지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면서 되게 재밌는 이슈라고 저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리플이 제 포폴에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뉴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미국과 이란의 갈등 영향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졌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이슈는 좀 무조건 다뤄야 되는 내용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전반적인 세계 정세에 영향을 이제 받는 위치에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어떤 논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진짜 전반적으로 시장에 작용할 것인가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세 분께서 한 가지 이슈를 공통적으로 꼽아주셨네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네, 미국 이란 분쟁 속 비트코인 급등, 차세대 안전자산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정치, 경제 여러 분야 등에서 이 이슈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도 역시나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상승을 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주목을 받았던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먼저 박승호 대표님께서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우선 지난 3일에 이란이 미국에 공습을 해서 이제 솔레이마니 사령관이란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면서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각종 금이라든지 이런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6일 날에는 이제 금 같은 경우는 2.3% 정도 상승을 했고 유가 같은 경우는 3.8% 정도 상승했는데 이에 반해서 비트코인은 7.8%라는 좀 높은 상승 수치를 보이면서 비트코인이 이런 국제 정세에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금과의 관계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이제 관련 기사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 평화를 원하는 이제 전쟁으로까지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급격하게 상승하던 장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이란과 미국과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국제 정세가 흔들리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갔고 국제 정세가 어느 정도는 봉합을 하려는 방향성을 진행하면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거치는 이런 좀 국제 정세 흐름하고 동일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제 정세와 비트코인 시세의 영향력에 대해서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떤 흐름들을 보였을까요, 김기석 매니저님? 일단은 저희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지난주 방송에서 어느 정도 조금 많은 수익을 내지 않으셨을까? 네. 네. 저희가 그 헤드라인 4개 중에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7,400달러 돌파 시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 트렌드를 전망한다라는 헤드라인이 있었거든요. 그 트렌드를 보시고 7,400을 돌파했을 때 진입하신 분들은 일단 익절을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먼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800달러에서 7,400달러 선까지 올라가는데 약 하루가 걸렸고요. 7,400달러 선에서 8,400달러까지 올리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이뤄냈는데 사실 일주일 단위로 보고자 하면은 거의 11%까지 상승을 했더라고요. 일주일 단위로 보면은. 네. 비트코인은 사실은 이란과 미국의 어떠한 그런
분쟁이 이전부터 약간의 상승의 모멘텀으로 가기 위한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차트적인 측면으로 볼 때 내 이평선의 이동이라든가 또는 뭐 지지 저항 라인을 만든다거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그거를 상향 돌파하면서 이제 8,000달러 이상으로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올라온 지점에서 현재 가격이 대략 한 7,800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가격선에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또 7,600달러 선까지 좀 내려간 다음에 지지를 받을 것이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다만 이번에 가격 모멘텀으로 인하여서 비트코인은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난 한 6,000달러 선에서 7,0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는 흐름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 금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봉 단위 기준으로 붙여보면 사실은 연관성이 되게 없어요. 네. 각각을. 근데 금의 주봉 단위와 비트코인의 일봉 단위의 그래프는 굉장히 일사성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더욱더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시세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들 해주셨는데요. 이제 중동발 위기감이 어쨌든 비트코인의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또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정윤성 이사님? 네, 우선은 지금 트럼프 미국 정부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자국 보호주의죠. 그런 슬로건을 들고 이제 당선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미국의 유리한 어떤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든지 이란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사실은 이란 이번에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도 이제 석유 시설에 이제 드론 공격도 있었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결국은 약간은 이제 어떤 국제 정세를 약간 불안정하게 하면서 어떤 트럼프의 정치적인 입지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공고히 하는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면 이제 비트코인도 상승을 했었던 부분을 볼 수 있고 또 최근 들어 보면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금도 제가 봤었을 때는 안전자산일 이유는 없어요. 근데 왜 안전자산이냐? 항상 이제 어떤 그 글로벌 변동성 지수라고 이제 VI 지수라고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올라갔었을 때 전쟁 발발 위기라든지 어떤 전염병이 크게 돈다든지 이런 부분이 벌어졌을 때 아니면 예전에 브렉시트가 벌어졌을 때 아니면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럴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주가는 빠지고 그다음에 금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 가격이 안정자산이지 금이 안전한가 사실은 우리가 전쟁이 벌어졌어요. 금 몇 개 못 들고 다니는데 그거 엄청 무겁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안전자산이냐? 계속 과거에도 그런 그 변동성이 커졌을 때 금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들 머릿속에는 과거에도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된다. 결국엔 그 자산과 안전에 대한 상관성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사실 좀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안전자산이냐? 결국 위기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은 되고 있기 때문에 어김없이 어떤 그런 자동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아니면 매수세가 계속 붙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에서 계속 매수세가 붙기 때문에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차세대 안전자산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도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박승호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해지네요. 안전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더 안전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금하고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금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때들이 있는데 미국의 금리가 오른다든지 하면은 금값은 많이 이제 상승이나 하락을 이제 반복하는 부분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금리나 이런 거에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위험도 어느 시그널이 크면은 비트코인까지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까지 넘어올 수 있는 커다란 이벤트나 사건이 발생을 해야만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은 그 안전자산을 움직이는 정도의 파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이사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금은 이제 갖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갖고 다니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리고 갖고 다니지 않아도 나중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금보다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금을 안전자산으로 바라보는 메인 주류보다 다음 세대들의 주류들이 좀 더 성장을 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은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비트코인이 차세대 안전자산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세 분이 좀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각에서는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의 영향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김기성 매니저님, 이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어떠한 가격적인 상승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뉴스를 선행으로 보냐 후행으로 보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차트를 이제 주로 보고 매매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뉴스에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어떤 차트의 위치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판단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의 시작은 어떤 이란과 미국의 분쟁 전에 약간 시작이 됐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의 예를 들면서 이제 무관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다만 이제 그러니까 모멘텀의 시작은 분명히 차트가 먼저 보였을지언정 그 모멘텀을 끌고 올린 것에는 분명히 이 미국과 이란 분쟁 속에 비트코인의 포지셔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의 포지셔닝에 대한 모멘텀이 작년 4월부터 이제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안전자산이다, 비트코인이. 그 모멘텀이 지금까지 쭉 흘러오면서 이렇게 위기가 발발이 됐을 때, 어떤 전쟁의 위기가 생겼을 때 비트코인이 진짜 금과 이 기존의 안전자산을 이겼던 금과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현상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어느 순간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구나라고 이제 그냥 고정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먼저 이루어져서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있게끔 움직여줬다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앞으로의 상황을 더 지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들의 전반적인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정윤성 이사님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뭐 갑자기 이제 알트코인들까지 전망은 우선은 좀 뭐 여러 가지 흐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봤었을 때는 기존에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평소 이제 변동성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었던, 그러니까 1년을 365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어지러운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길어야지 뭐 하루씩 쳐도 한 달도 채 안 될 거거든요. 그럼 30일 안 되면 한 330일은 보통은 이제 본연의 그 금에 대한 가격의 변동성. 그러니까 금은 원래는 이제 금의 수요, 채굴이 많이 되면 금 가격은 떨어지고, 채굴이 안 되면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수록 올라가고요.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서 워낙 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금 좋아하면 금 가격이 올라가고, 돼지고기, 그 소고기인가요? 거기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느니까 이제 하고, 그 예전에 김수현하고 그 전지현 나왔던 드라마가 뭐죠? 뭐 별 어쩌고저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네. 그때도 전지현이 그때 치킨 굉장히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게 중국에서 히트치면서 갑자기 치킨 열풍이 불면서 닭고기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한 365일 중에 한 330일은 그 코인의 본연의 어떤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앞으로도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더더욱 그 어떤 트렌드를 보면, 예전에는 뭐 검색 트렌드라든지 이런 걸 보면 비트코인 다음에 뭐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바짝 붙어가서 가는 부분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비트코인만이 월등하고 그 검색 수가 나머지 알트코인 다 합친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아지는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추후에는 이제 어떤 뭐 증권의 어떤 그 뭐 HTS라고 하죠. 증권 거래 프로그램이나 블룸버그 이런 걸 보면 나중에는 비트코인만 좀 따로 떼서 암호화폐가 아니라 어떤 뭐 안전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표로 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약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어떤 가격에 대한 디커플링, 그러니까 따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그 코인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조금 계속적으로 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인들마다의 어떤 가격 차별화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코인들의 가격 차별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요. 앞으로 시장 상황 함께 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세 분의 한 줄 평을 또 들어볼 차례인 것 같은데요. 먼저 박승우 대표님께서 한 줄 평 내려주실까요? 네, 비트코인은 아마 다음 세대들이 이제 좀 더 금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 될 것 같기 때문에요. 다음 세대의 비트코인은 이제 또 다른 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기성 매니저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내려주시죠. 네, 비트코인은 현재는 안전자산이다가 한 줄 평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포지션을 갖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안전자산인 포지션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고정적인 안전자산이 될 거고요. 과거에는 위험자산이었다면 현재는 안전자산이다. 네. 네, 한 줄 평을 내겠습니다. 과거엔 위험자산이었다면 현재는 안전자산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정윤성 이사님도 한 줄 평 내려주시죠. 네, 세상이 참 어지러울 때가 요즘 많이 있죠. 네. 뒤숭숭하고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이제 더해갈 것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난세에는 영웅이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코인의 시장 굉장히 어렵지만 또 국제 정세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특히나 각국의 정권이 계속 보수 쪽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계속 가면서 자국 보호주의가 커지고 국가 간의 마찰이 커질수록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역시나 가감 없는 토크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암호화폐 공식 플랫폼 쟁굴에 올라온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공시 데이터 이 시간 동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람팀장의 쟁글 파일 크로스앵글의 김혜람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은 클릭수를 올렸던 상시 공시 탑10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실버블랙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스핀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핀 프로토콜은 1인 미디어의 등장과 궤를 함께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인플루언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어떤 제품을 추천하거나 서비스를 좀 홍보를 할 때 사실 저도 안 사야지, 구매 안 해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언젠가 보면 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 인플루언서가 어느 정도의 마진을 가져갈까 좀 궁금하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과연 이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나 구매까지 적용이 될까, 효과가 있을까가 궁금할 텐데요. 지금까지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평가 데이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스핀 프로토콜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의 과도한 수수의 문제, 또 불투명한 정보와 데이터의 문제, 인플루언서 스스로 셀프 매니지먼트나 마케팅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하겠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공시를 좀 보실까요? 이번에 클릭수 3위를 기록한 실버블렛과의 파트너십 공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실버블렛은 P&G 등을 고객사로 둔 싱가포르의 마케팅 기업으로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 활동을 이미 펼치고 있습니다. 이 스핀 프로토콜은 실버블렛을 통해서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이 두 회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굉장히 궁금한 이 인플루언서 성과 검증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합니다. 이 스핀 프로토콜 측은 이 서비스 출시는 올해 상반기로 예상한다라고 밝혀왔고요. 이 실버블렛은 싱가포르에서 이커머스 시장에서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뱅킹 라이선스를 당국에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동남아 이커머스 시장에서 실물 거래에 암호화폐를 활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요원한 문제들인데 해외에서 먼저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핀 프로토콜 측은 앞으로의 마일스톤에 관해서 인플루언서 이커머스의 현재는 커머스형인데 광고형 기능을 추가해서 조금 더 쉽게 셀럽들이 제품 광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프로젝트의 특성상 미디어 커머스, 화장품 제조사, MCN, 인플루언서와 다양한 파트너십도 앞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마일스톤들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쟁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학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쟁글에 공시하고 있는 국내 흥미로운 크립토 프로젝트들을 소개해드리는 프로젝트 후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타디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박훈 대표의 인터뷰 보고 오시겠습니다. 웹상에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아이덴티파이어, 자기 주권형의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모델을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온라인 쪽에서의 DID의 활용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런칭을 할 예정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에 이제 공인인증서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PKI 시스템을 활용한 시스템이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암호학의 실사용 사례입니다. 인증 부분에 사용이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DID의 확산 또는 실제 유즈 케이스에 있어서는 국내 대한민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앞서 나갈 수 있고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메타디움은 모든 개인정보의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자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디지털상에서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게 만들고, 또 내 정보는 내가 지키는 이 정보 주권의 열쇠를 개인에게 돌려주자는 거죠. 이 저를 사용자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메타디움을 이용해서 한 개의 아이디를 만들고 여러 서비스에 사용되는 다양한 키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단 한 개의 메타 아이디만 만들었는데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뭐 여러 개의 다른 서비스에 매번 회원가입을 하고 매번 로그인을 하게 되지만,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단 한 번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또 회원가입을 했어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나의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는 그런 실생활 유스케이스도 만들고자 합니다. 이 메타디움은 국내 정보기관과 협업하는 프로젝트도 준비 중에 있고, 또 올 1분기에는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론칭한다고 하는데요. 이 마일스톤 달성할 수 있을지 공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가 직접 자신의 정보를 공시하는 쟁글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시 정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람 팀장의 쟁글 파일 김혜람이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 유망 기업과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블록체인 게임 기반 크립토 워리어의 서재민 CEO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인사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크립토 워리어즈에서 운영과 기획을 맡고 있는 CEO 서재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립토 워리어즈의 대표를 하고 계시는 서재민 CEO 모시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립토 워리어즈가 무엇인지, 그리고 크립토 워리어와는 또 무슨 차이인지 저는 이게 제일 먼저 궁금해요. 네,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고 있는데 크립토 워리어즈는 이제 원래는 플랫폼 프로젝트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네. 당시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고 그렇게 이제 게임 개발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걸 느껴가지고 크립토 워리어라는 게임을 1차적으로 내고 추가적으로 다른 게임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 부분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크립토 워리어즈 다음으로는 크립토 워리어 X라는 게임을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크립토 워리어즈가 무엇이다라고 좀 포괄적인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크립토 워리어즈는 3D RPG 시스템과 채굴 시스템을 결합한 유일한 블록체인 게임입니다. 기존 RPG 게임들과는 다르게 레벨업을 통해서 채산성이 증가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채산성이 증가된 걸로 매일 한정된 자산의 토큰을 채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화면을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게임 분야는요, 작년에도 큰 화두가 됐었어요.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게임이 출시되기도 하고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경쟁이 상당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시장에 또 주목을 하시면서 진출하게 되신 또 계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비법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약 1년 1개월이 지나면서 네. 저희가 시작할 당시에는 그렇게 큰 게임 업체들이 별로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기업에서도 많이 들어오게 되어서 경쟁을 불가피하게 되었고요. 인피니티 스타라는 게임과 파이브 스타즈라는 게임들이 지금 현재 출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쪽에서 이제 저희는 차별점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3D RPG와 채굴 시스템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강점으로 이제 해서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 진출하게 된 계기는 네. 2017년도 중순부터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네. 기술을 공부하던 중에 블록체인의 한계점이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한계점이 있어서 실생활에 적용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네. 제가 당시에 사업을 꿈꾸고 있었는데요. 근데 기존 사업에 진출을 하고자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네. 진입 장벽이 매우 힘들었는데 블록체인 아무래도 이제 신사업 쪽이 많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낮아서 저희가 이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았고 네. 블록체인 개발자분들과 게임 개발자였던 분들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블록체인 하면 계속해서 핫 이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생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점에 매료가 되신 것 같고요. 또 실생활에 잘 적용을 하고자 이 게임 분야를 특히나 더 잘 타고 들어서 진출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블록체인과 게임이 결합이 됐습니다. 그럼 이 기대 효과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게임이랑 이제 블록체인이 결합되었을 때 많은 분들도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네. 안전성과 이제 보안성이 이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네, NFT라는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자산의 기록들 모두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면은 해킹을 당했을 때 도난당했던 이제 아이템들의 경로를 모두 알 수가 있고 이에 대한 대처까지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면은 게임의 산업에서는 충분히 발전을 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현재 기존 게임 시장의 문제점을 조금 짚으면은 네. 현재 이제 일반 유저들이 그 게임에 대해서 게임 개발사의 운영적인 측면에 불만을 갖거나 유료 게임을 무료로 플레이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불법적으로 이제 사설 서버를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게임 산업협회에서는
연간 이 불법 서버 운영으로 인해서 피해 금액을 약 2조 5천억 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네. 블록체인이 이 기술과 이제 블록체인이 게임과 결합이 된다면은 이 부분에서 유저들은 정정당당하게 하드포크를 통해 가지고 게임을 새로 서버를 구축할 수가 있고 네. 그 서버에서 서버를 이제 열게 해줘가지고 개발사에서는 이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만들면은 개발사에서도 이득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되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존 시장의 한계를 또 주목을 하시고요. 혁신적인 변화를 블록체인이라는 또 기술을 통해서 게임을 함께 결합을 하면서 읽어 나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요. 채굴에 관한 부분이에요. 사실 블록체인 하면은 또 채굴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채굴 콘텐츠를 결합했다는 게 좀 신선하게 들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크립토 워리어의 핵심 키워드는 채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저희 채굴 시스템에는 3가지 채굴 방법이 있어요. 네. 수동 채굴과 자동 채굴과 자동 채굴 봇을 고용하는 시스템이 네.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기존 채굴과는 조금은 다른 게 기존 채굴에서는 모바일의 자원을 활용을 하거나 컴퓨터의 자원을 활용을 해서 채굴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세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들었지만 저희는 이제 게임 내에서 활동하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그 채굴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이 참여하기에는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상이라는 또 개념과 함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또 방금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게임에 채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게 오로지 또 보상 때문이었을까요? 혹시 다른 이유가 또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제 블록체인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알고 있고 네.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이제 블록체인 아직 잘 모르시고 네. 어르신분들이 접하기 힘든 부분이니까 조금 게임 내에서 그 토큰을 직접 자기가 활동을 통해서 얻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네. 게임의 이제 진입 장벽을 좀 낮추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를 통해서 유저들을 다양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에 채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또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크립토 워리어의 그냥 가장 큰 틀이라고 하면은요. 그래서 게임을 빼놓을 수가 또 없을 것 같아요. 이 게임의 기본이라고 하면은 또 이 플레이 요소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 크립토 워리어는 던전에서 이제 몬스터를 사냥하는 RPG 시스템과 채굴 시스템이 이제 메인 모델이고요. 네. 그리고 길드 시스템이 존재해서 이제 직장 동료분들이나 네. 친구분들과 함께 길드 광산에서 채굴을 할 수 있는 좀 색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장면인가요? 이 부분은 이제 개인 광산 장면인데, 네. 그리고 이제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2대2 채굴 대전 시스템을 현재 도입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통해서 경쟁 시스템이 이제 구축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플레이 요소에 대해서 좀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좀 일반 유저들이 이용을 하고 싶으면 플레이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현재 저희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는 올려놨는데 아이폰 버전으로는 현재 출시가 블록체인 게임의 출시 부분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우회를 해서 네. 테스트 플라이트라는 어플을 통해서 유저분들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블록체인 게임 크립토 워리어의 플레이 요소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크립토 워리어 안에서 채굴이 된 토큰은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 부분을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추가로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현재는 이제 게임 안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네. 곡괭이를 강화할 때 토큰을 많이 소비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유저들끼리 현재 매팅 네트워크의 기술을 저희가 협력을 받아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저들끼리 토큰을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그 부분 쪽으로 활용할 수 있고 추후에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면은 광고주한테 그 토큰을 판매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네. 유저들이 또 거래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질문과도 이어질 것 같아요. 또 토큰 이코노미는 어떻게 짜여져 있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채굴 게임이다 보니까 네.
토큰 이코노미는 토큰의 활용도를 굳이 말씀드리면은 에어드랍을 원하는 저희 프로젝트에 에어드랍을 원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을 건데 네. 현재 매틱과 네오랑 파트너십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들이 저희 게임 안에 광산을 구축을 하고 저희 게임에서 다른 프로젝트의 토큰과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쪽을 통해서 여러 유저들도 유입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네. 토큰의 활용도도 다른 광고주에서 저희 코인을 이용하는 구조로 가장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립토 워리어의 많은 또 예비 사용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을 위해서 꿀팁을 좀 전해주세요. 네, 제가 커뮤니티 방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다양한 소식들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제가 커뮤니티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팁을 여러 분들께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네, 저희 게임은 방치형으로 두기에도 굉장히 좋은 게임이어서 직장인 분들이 자동 채굴봇을 고용을 해두고 그 일정 시간마다 게임에 들어와서 그 채굴된 양을 가져가는 형식으로 하면은 일상생활도 하면서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 이게 가장 효과도 좋고 효율적이어서 전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은 직장인 사용자분들이 또 길을 쫑긋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미 출시된 채굴 게임들과의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크립토 워리어만의 강점, 차별점을 꼽아본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저희 게임의 차별점은 앞서 말해드렸다시피 3D RPG와 채굴 요소를 엮은 게임 중에서는 현재 유일한 게임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방안은 저희 게임 안에 에어드랍 플랫폼을 구축하여서 다른 프로젝트의 유저들까지 저희 프로젝트로 이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게임의 유저한테는 해당 프로젝트의 게임이나 프로젝트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윈윈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이 정식 출시를 앞두고요. 4주간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점들이 변화했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크립토 워리어의 현재 시점, 이 로드맵에서 어느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저희는 이제 오픈 베타 테스트를 4주간 진행하면서 네. 저희끼리 테스트하면서 발생했던 오류보다 일반인들이 유입되면서 네. 발생한 그 오류들을 생각보다 이제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오류들을 현재는 99% 이상 수정을 하였고 전체적인 이제 몬스터의 밸런스나 게임 아이템의 가격 그런 네. 부분도 현재 수정 완료하였고 어른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해봤었는데 네. 튜토리얼이 없다 보니까 조금 힘들다. 자기가 잘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튜토리얼을 강화하는 데도 힘썼지만 가장 그래도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매틱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해서 게임 속에 경매 시스템을 넣게 돼가지고 유저분들이 자신의 아이템을 이제 내가 게임을 그만하고 뭐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게임 아이템을 팔아서 다른 유저한테 토큰을 받아가는 구조로 만들어서 그 부분이 아마 유저들한테는 가장 좋은 호재가 아닐까 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크립토 워리어가 꿈꾸고 있는 전체 로드맵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는 저희 현재 게임을 마인크래프트와 비슷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지만 레고랑 섞은 느낌이 약간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유저분들이 그런 부분도 조금 원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네. 건축물 짓기 시스템도 저희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길드원끼리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길드 대전 시스템이나 3D RPG 시스템도 몬스터를 늘려가면서 네.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립토 워리어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로드맵까지 대략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제 향방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요. 이제 파트너십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또 유저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파트너십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현재 저희 파트너십은 네오와 매틱 네트워크와 네. 하이콘 프로젝트가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네. 하이콘 프로젝트는 최근에 안 좋은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 게임에서 이벤트를 위한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매틱 네. 네트워크가 가장 먼저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하나씩 이제 더 나은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안에 해당 프로젝트의 광산을 구축하고 그 프로젝트의 토큰도 채굴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파트너십을 늘려가는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파트너십이 혹시 크립토 워리어에게 갖는 의미는 또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블록체인 게임은 유저가 많으면은 네.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그렇죠.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플랫폼들이 많이 저희 쪽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네. 저희의 수입도 많아지는 거고 유저분들도 아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서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윈윈할 수 있는 네. 또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블록체인 게임 시장이요. 사실 작년에 굉장히 핫 이슈를 끌긴 했지만 어려운 또 상황을 면치 못했다 또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 대한 관심은 줄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한국 블록체인 게임 시장은 최근에 인피니티 스타에서도 게임 등급위원회 쪽으로 등급 신청을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가지고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일단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개선이 이루어진다면은 한국 블록체인 게임들도 발전을 하겠지만 우선 현재 기술력의 제한 때문에 블록체인 게임이 먼저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기술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크립토 워리어가 꿈꾸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도 또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크립토 워리어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실 생각이신가요? 저희는 지금 시장은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장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와 협업을 통해 윈윈할 수 있는 전략들을 굉장히 많이 수립하고 있고 그런 모티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와 함께 협업해서 이 시장을 같이 이겨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다른 프로젝트와 협업을 하기 위해서 게임 안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도 구축하고 있고 네. 광산뿐만이 아닌 다른 프로젝트의 아이템까지 만들려고 오. 네, 이미 계획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방금 살짝 좀 예고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또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콘 프로젝트의 광산도 저희 프로젝트 안에 구축이 될 거지만 오. 하이콘 프로젝트의 토큰으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네. 네, 구축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비 사용자 분들이 정말 또 길을 쫑긋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오늘 또 블록체인 인사이트 프론티어 인터뷰 함께 해주셨는데 함께 해주신 소감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인터뷰는 여러 번 진행을 해봤는데 이렇게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는 네, 처음이어서 생방송으로, 네. 긴장이 조금 많이 되었지만 그 크립토 워리어즈 유저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크립토 워리어즈의 행보에 대해서 함께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워리어즈의 서재민 CEO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에 대해서 새롭고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나요? 블록체인에 관련해 새롭고 다양한 이슈들 다음 주에 더 알차게 모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